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소재입니다. 2019년 한 해가 꼭지점에 와닿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8월 28일서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에는 별 소득이 없었고요. 그 이후서부터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제 급증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7,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원과 격려 속에서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 말씀드리고 2020년 내년 이후에는 배전의 노력으로 최고의 어떤 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족을 단다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방송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그 흐름 정도 그리고 원리 정도를 깨우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삼성전자 폭등 전야라는 주제로 다소 조금 이제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도 생각했는데 뭐 솔직한 심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역사혁신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관성과 이제 가수요가 가속도가 개입되면서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는 단계가 전개가 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30조가 넘다 보니까 특히 이제 IT 전반을 거치면 더 크다고 봐야겠죠.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게 되면 지수는 이제 크게 오르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압도적으로 많아지죠. 굉장히 수혜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밀접도가 높은 기업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DB 하이텍이 지금 이제 우리가 3차 산업이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죠. 하지만 역으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어떤 그 새로운 바닥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DB 하이텍도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데미안에 나온 얘기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얘기고, 뭐 아울러서 약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우리가 그 성공 투자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소중하죠. 절박하고요. 시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여하튼간에 이거 시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일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사족을 단다면 그리고 너무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흐름, 원칙 그 정도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폭풍 전야. 국산화 수혜주는 이게 요탑니다. 제가 요타고, 요거는 이제 DB 하이텍으로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 국산화 수혜주는 제가 5G 테마하고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방주, 세 꼭지로 진행할 거고요. 삼성전자 거부할 수 없는 상승 논리. 최고의 종목이죠. 4차 산업의 어떤 국내를 떠나서 글로벌로 놔둔다 하더라도 뭐 사실 애플, 뭐 구글 이런 거 못지않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본사가 만약에 미국의 뉴욕에 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만원 정도 수준을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1일 동안 5조 원 순매도했죠. 그리고 정확히 12월 6일서부터 외국인들이 한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거든요. 제가 이제 앞전 방송에서 이제 많이 강조해 드린 것처럼 빠르면 내년 1월 정도면 외국인들이 최소한 3조 이상을 순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리고요. 그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후속 방송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절정기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 한 27조 정도, 27조, 8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한 100조까지도 우리가 한번 추론할 수 있는 예측을 해야만 한다고 이제 부른 거죠. 특히 이제 100조 달성의 근거는 비메모리라고 봐야겠죠. 뭐 꼭 100조가 아니더라도 앞전에 이제 최고 그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었거든요. 하여튼 70조가 됐든 80조가 됐든 뭐 100조가 됐든 어떤간에 최고의 절정기를 향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TSMC와의 사이클을 비교하면은요, TSMC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기 직전,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5개월 정도째 4개월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B 하이텍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DB 하이텍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화가 된 기업이죠. 물론 이제 캐파 차원으로는 이제 게임이 안 되지만. 하여튼 DB 하이텍은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표 역할로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서 물리면 어떻겠냐. 물리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울러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도, 삼성전자의 방주, 그리고 삼성전자의 밀집도라든가 친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밴드 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는
그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베스트고요. 뭐 하이닉스 관련주도 뭐 그냥 저냥 하는데 특히 이제 LG 관련주들은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시세 원리상 안 맞는 겁니다. 시장의 모든 권력,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제가 이제 그 8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9월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게 시장의 8월은 삼성전자다. 시장의 절대 권력,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고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뭐 아울러서 이제 그 체험 VIP라고 저희가 이제 정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연 500만 원인데요. 지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뢰 문제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체험 VIP를 해보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많이 이제 종목이든 시황이든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끝에 보면 어른답고 세련되게 제가 이제 이번 주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사실 그 애기들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투기주들, 잡주 이런 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는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현대투자연구소가 잘 맞춘다 못 맞춘다를 떠나서 어른스럽게 그리고 세련되게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컨설팅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TSMC의 그 장기 월봉인데요. 지금 그 화살표 지역이 있죠. 역사의 고점 바로 돌파 전인데요. 그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후에 4개월이 올랐습니다. 4개월 올랐죠. 근데 요 구간, 지금 화살표 구간이 TSMC는 삼성전자의 미래다. 우리가 그 TSMC를 4개월을 거꾸로 돌아서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지금 삼성전자를 사면 되고 요번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마지막 못 사잖아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와서 역사 고점 돌파하게 되면 따라서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꼭 여러분께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죠.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제 곧 이제 조정이 많이 들어온다. 어떤 특정 그 전문가는 1월 달에 오히려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 하는데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3차 산업의 어떤 그 기준을 바라본다면 나스닥 지수가 5,000포인트가 이제 천정이고 상투고 고점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라본다면 5,000포인트가 바닥이거든요, 바닥.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또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최소한 그 10년 이상의 사이클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그것을 이제 관련 자료, 뭐 특별한 자료는 아닌데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 2000년 전후에서 닷컴 열풍 혹은 벤처 열풍이었죠.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1362였어요. 1300포인트인데 3차 산업의 기준을 바라보는 이제 1300은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4차 산업의 기준을 바라보면 1300이 이제 바닥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IT 섹터 비중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DB 하이텍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제가 그 DB 하이텍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역사적 고점 바로 아래서 살짝 돌파했다, 장중 돌파했다가 이제 월봉이죠. 단기 이제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 고점이 28,000원이죠. 28,000원 넘어선다고 봐야 되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목표가를 대략 한 10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DB 하이텍은 뭐 5만원 혹은 그 이상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어떤 그 이성 혹은 합리성, 과학적 이런 게 아니라 이성, 그리고 야성이죠. 야성성. 그리고 뭐 깡다구가 저는 이제 깡다구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최근에 지금 거의 저희 회원들 보면요. 초보 투자자들, 지금 투자 경력이 얼마 안 된 회원들이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은 그냥 사거든요. 근데 투자 경력이 많고 많이 배우고 이성적이고 논리적 분들은 자꾸 이제 경우의 수를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는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혁명에 의한 주도주. 우리가 혁신, 이노베이션이라 혁신에 의한 주도주는 3년 오르고 혁명적 주도주는 10년 오른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SK텔레콤 과거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의 어떤 혁명적 변화였죠. 당시 옛날에 한국이동통신이었죠. 그걸 이제 SK에서 인수를 한 거죠. 주가가 10년 올랐어, 10년. 2,000원짜리가 50만원까지 올라간 거죠.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이거보다 더한 파동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닷컴 열풍 때, 벤처 열풍 때,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역시 2,000원짜리가 29만원까지 불과
1년 만에 주가가 급등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자극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흐름을 읽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의 고점 바로 직전 단계죠. DB 하이텍과 동일한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의 어떤 분들은 상당한 영감을 얻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죠.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핵심 동력이 결국은 이제 비메모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비메모리 지금 2019년도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면 TSMC가 52.7%, 삼성전자가 대단하죠. 17.8%,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2030년까지 TSMC를 이제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상상력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식은 어떤 상상력으로 이제 결정되는 단계죠.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토라는 사람이 주식은 심리로 간다. 심리가 80%, 수급이 20%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수를 확인하고 그래서는 이제 절대로 안 됩니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궤변일 수 있겠지만, 제 논리를 계속해서 전개해서 듣다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비메모리 시장 보면 이제, 인텔로부터 이제 PC용 중앙철 CPU죠. CPU 위탁 생산을 따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이제 바이두의 그 서버용 인공지능 칩을 또 위탁 생산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퀄컴의 반도체 칩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지금 삼성하고 제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파운드리는 사실 CMO하고 뭐 이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팹리스 회사들이죠. 설계회사, 애플이라든가 구글 혹은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을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들을 주는 거예요.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는 보안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애플이라든가 구글하고 이제 같이 경쟁 관계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만만치 않고 그게 결정적인 어떤 해결 과제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레퍼런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특히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큰 고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시가총액 1위 애플도 큰 고객이고, 큰 고객은 다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기술 혁신, 혁명을 통해서 얼마큼 TSMC 물량을 좀 뺏어오느냐, 그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작년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7조 정도, 27조에서 28조 정도 예상을 하는데 반토막도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고점,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다는 그런 열악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고점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이번에 영업이익이 이 58조는 넘어간다고 봐야겠죠. 내년에 뭐 한 38조 정도 얘기하고 뭐 35조가 안 된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에 아직까지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최고의 절정기는 2022년 혹은 2023년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료가 오늘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죠. 매출 보면 이제 2020년에 23조예요. D램이 37조고,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 차원에서는 좀 틀리죠. 낸드가 21조인데, 낸드를 넘어서요. 낸드를.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은, 올해 삼성전자가 오르는 커다란 근거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이 한 8,800억이 예상이 돼요. 계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고, 그리고 2020년, 내년도가 되겠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2조 6천억, 영업이익 2조 6천억이 예상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낸드하고 비교한다면 낸드의 거의 반 이상은 넘어 한 60% 가까이 된다고 봐요. 이거는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전무했던 그런 시장이었죠. 비메모리 혹은 파운드리가. 근데 이 정도 캐파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상승의 상승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밀접한 삼성전자 지분을 투자했거나 삼성전자의 어떤 납품 기종 벤더, 결정적인 이제 벤더 업체들, 원익 IPS, 이제 SFA 반도체, 덕산 네오록스, K시텍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잊을 뻔했네요. 자, 하여튼 이틀 오르고 오늘 이제 눌림목이죠. 눌림목 상황인데 거래량 상대 바닥을 의미하는데 빠르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장이 또 2020년 장이 열리겠죠. 하여튼 내일 모레 정도의 커다란 어떤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의 출발점이 이제 2016년도 1월입니다. 1파동, 2파동, 3파동인데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반드시 이곳쯤은 돌파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폭풍 전야 혹은 폭등 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DB하이텍을 보도록 하죠. 자, DB하이텍 2005년도에 28,000원 고점이 있었죠. 너무 길게 봤나요? 하여튼 그 DB하이텍 보면 옛날에 동부하이텍이죠. 동부하이텍. 김준규 회장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사재도 많이 털어놓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됐지만은 여하튼간에 28,000원 이 고점을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봉을 보도록 하죠. 일봉상 사기가 참 애매한데 저는 매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매수 관점. 저희가 그 예전에 외국인들이 21일째 계속해서 매도할 때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놈이라고 하면서 소개해드렸고 솔직히 저도 추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19,000원에 사나 지금 28,000원 부근에서 사나 저는 뭐 같다고 보는 거죠. 크게 개의치 말자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위대한 파동 앞에서는 개의치 말자고 보는 거죠. 좀 야성성, 용기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빠지더라도 다시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굉장히 좋죠. 이 갭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갭 상황에서 지금 갭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 뭐 사도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가 되지 내일 모레도 적극 매수 관점이고 삼성전자가 역사 고점을 넘어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원익 IPS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원익 IPS. 그 다음에 뭐였죠? SF 반도체였죠? SF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SF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 거래보다 두 번째 거래가 적다는 것은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것은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잘 돼 있다. 수급 구조가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FA 반도체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한번 보도록 하죠.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지분 관계는 아니고 절대적 그 밴더 관계죠.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죠. 자, 덕산 네오룩스가 디스플레이 관련 중에 대장입니다. 마찬가지 논리죠. 역사 고점이 31,300원인데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뭐 200원 싸게 삽니까? 300원 싸게 삽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공격성, 야성성, 용기, 깡다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KC텍 보죠. 자, KC텍도 굉장히 좋죠. 하여튼 이것도 KC텍도 이제 삼성전자의 그 절대 밴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유일의 그 CMP 장비입니다. CMP 장비는 이제 그 평탄화 과정이거든요. 평탄화 과정. 여하튼 이제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은 역사적 최고점이 29,000원대인데 역시 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봉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죠. 11월달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수급 체계가 강화됐죠. 그리고 이제 주도주용국이 뚜렷하게 KC텍 같은 경우는 주도주용국이 뚜렷하게 결정이 되면서 이번 파동에서는 이제 결국 돌파한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조정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